119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현. 저는 원석현입니다. 1월 둘째 네. 주 WKBL 루멘 팩트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요. 언제로요? 네, 작년으로. 작년으로요? 네, 이제 2주 전으로. 네, 저는 50에 3살 남았습니다. 네. 저는 이제 남자의 약간 전성기라고 할 만한 32살이 됐어요. 아, 32살. 네. 딱 좋을 때죠. 네. 일 딱 하기 좋을 때고. 근데 맞습니다. 살짝 거기서부터 뭔가 이제 좀 떨어지는 어떤 시점. 아, 네. 약간 이제 회복이 좀 늦긴 늦어요. 아, 예를 들어 그렇죠. 술 먹으면 친구들이랑 먹어도 네네. 막 3일 연속도 먹고 그런데 이제는 네. 하루 먹으면은 막 다음날 좀 너무 힘들고 막 그렇죠. 예. 회복이 좀 늦어지는 게 느껴집니다. 네, 좋을 때입니다. 네. 하물며 저도 이런데 47 제가 이제 함부로 네. 술자리는 이렇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 술을 안 먹습니다. 그래요, 네. 요즘에. 야. 아, 네. 술을 안 먹어요. 먹으면 일이 안 돼. 예, 예. 그렇습니다. 자, 1월 둘째 주 WKBL 루멘 팩트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굉장히 좋은 많은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항상 재밌습니다. 여자농구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그 원스타가 네. 사실 KBS에서 아프리카 네. TV 맹활약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썸 TV에서 네. 류쌈이라고 하는 애를 그 초대를 해가지고 쌈. 류쌈. 예, 쌈. 쌈인가요? 예? 왜 쌈인가요? 썸이니까 쌈. 네. 아, 네. 예, BNK 썸이 네. 농구계에서 이제 쌈 싸 먹어버리라고. 네, 네. 자, 유쌈이라고 하는 애가 네. 한번 그 출연을 했더라고요. 아,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아, 네, 출연해가지고 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네. 예, 그 원스타의 어떤 그 대항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류쌈. 네, 쌈 싸 먹어. 예, 쌈 싸 먹어. 그래서 아, 이거 혹시 나중에 BNK 안 좋은 별명 생기는 거 아닙니까? BNK 쌈이라고. BNK 쌈. 아,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네. 예, 그렇습니다. 그 썸 TV 많이 또 네. 사랑해 주시고 뭐 지금 여자농구가 그 선수들 외적인 코트 안팎에서의 어떤 그 TV, 네. 그 연홍 TV도 있고요. 맞습니다. 예, 굉장히 많이 좀 네.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것만 아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런 TV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 근데 저는 굉장히 네, 네. 좋은 시기에 네, 네. 잘 탑승했다고 봅니다. 아, 이제 네, 그렇습니다. BNK 썸 네. 요새 최고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4강을 이제 바라보는 그런 예. 팀이. 제가 오늘 진짜 그동안 썸에 대해 너무 안 좋은 얘기만 하다가 네네. 약간 저희 스타일이 그러지 않습니까? 네. 못할 때는 네. 정말 이렇게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얘기하다가 네. 잘할 때는 그냥 한도 끝도 없이 그렇죠. 치고 올리거든요. 네. 모든 오늘 걸 한번 다.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영혼을 바쳐서. 네. 네. 제가 오늘 준비도 많이 해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댓글 우선 정책에서 네. 댓글부터 네.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댓글 읽어주세요. 지니어스 제이님께서 우리은행전 이후에 하나원큐가 드디어 상승세를 타나했는데 네. 이번 BNK전이나 신한은행전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공격 전술이 더 다양화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분 기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하은, 양인영 하이앤로우 게임이나 김미연 선수를 위한 스태그 스크린 등 좀 더 다양한 전술로 상대방을 괴롭힐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너무 정적인 플레이 위주인 것 같아서요. 이륜농광 응원합니다. 두 분 기자님 케미는 정말 최고. 아, 그렇습니다. 케미는 좋습니다, 우리가. 네. 그리고 하이앤로우는 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하이는 이제 그 자유투 라인 부분, 네. 그 로우는 골밑 지역 여기서 이제 그 연기하는 그런 네. 플레이를 하이랑 로우라 그러고 그래서 주로 이제 그 더블 포스트 네. 두 빅맨 진의 어떤 그 연계 플레이라고 볼 수 있겠고 스태거 스크린은 지난번에 우리 원성이 기자가 깔끔하게 설명을 좀 잘해줬는데 맞습니다. 아마 예, 지지난주에 그렇죠. 삼성생명편에 있을 겁니다. 예, 원성이 기자 짧게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그 이제 슈터를 보통 살리는 그 움직임인데 스크린을 두 개를 거는 거죠. 그렇죠. 네, 올라오는데 이제 스크린을 두 개를 이중 스크린을 걸어가지고 네. 슛 찬스를 살리는 플레이인데 네. 이것도 정말 좋은 의견 같아요. 예, 의견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원 큐가 이런 이제 공격의 어떤 다양함 그리고 그 슛을 넣기 전에 어떤 밑작업 이런 네. 부분들이 좀 더 필요한데 이건 또 시즌 전 준비하고 또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좀 그렇게 좀 변화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 그래도 저는 이제 하나원큐 편에 저희가 또 얘기할 거지만 네. 그래도 뭐 성적은 아직 연패에 빠져 있지만 그래도 좀 점점 희망적인 부분이 맞아요. 저는 보이는 것 같아서 네, 그 부분 또 하나원 규전에서 네. 또 채널 고정. 네. 요즘에 네. 그 드립이 네. 굉장히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네. 방송이 또 재밌어야 되니까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예, 말도 많아지시고 네. 아주 좋아요. 너무 네. 좋아요. 예. 요새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네. 왜 좋습니까? 그냥 뭐 이런 것도 막 갤럭시 탭도 이렇게 선물 받고 이거 이동훈 기자가 선물 줬어요. 이동훈 기자 선물 줬다고요? 네. 왜요? 그냥 저 이제 열심히 하는 거 보기 좋다고 네네. 선물로 줬는데 네. 제가 이게 한 30만 원 정도 하거든요. 네.
제가 입금을 했어요. 근데 입금을 했어요? 네, 밥 거기서 제가 고기 사준다고 7만 원어치 고기 사주고 네. 15만 원도 입금했습니다. 제가 미안해서. 그렇습니까? 네. 중고로 판 거 아니고요 혹시? 중고로 판 거 같은데. 거의 그렇게 된 거죠. 네. 너 써라 하고 이게 선물이야 하고 줬는데 네. 벌벌 떨고 있길래 손을 그 노량진 앞에서 그 이동환 기자가 노량진 살거든요. 네네. 약간 이제 후드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벌벌 떨길래 그냥 알겠어요 하면서 입금해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훈훈한 미담이 이동환 기자가 또 원석이 기자 좋아해요.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요한리님이 CD 멤버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미국 대표팀 작전 타임 부르게 만들고 오복성 패스 날리고 그냥 농구 그 자체예요. 최근 5명도 정말 좋은데 근데 앞에 5명 너무 사기예요. 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 밑에 이제 그리고 그 밑에 댓글이 달립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네. 이거 제발 살려줘라니까 네, 읽어주세요. 제발 살려줘라님이 댓글 다는 행위 잘 안 하지만 이건 아니라서 글을 올립니다. 정선미는 사기 유닛입니다. 이거 하나면 정리됩니다. 변현아는 중화인민공화국. 연식이 느껴지시네요. 네. 소련 아십니까? 네.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네. 그렇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농구팀 병만 만든 솔로 원탑입니다. 어디 지금 5명한테 비교하신지 새해부터 화가 납니다. 네. 그리고 이거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밑에 또 김인직님께서 원 기자님 이번엔 많이 실망입니다. 아무리 그 시절 경기를 못 봤다고 해도 연홍 레전드들의 명성을 익히 들었을 터인데 애엄마, 아주머니라는 단어로 사용하며 가볍게 말하시는 건 조금 그렇네요. 그들이 대단했었던 선수인 건 알고는 계시지 않습니까? 다른 분도 아닌 농구 기자라는 직업과 타이틀을 가지신 분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게 맞다면 고치시고 반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몰라서 평가를 못하는 건 이해하지만 모른다고 레전드들을 가볍게 대하는 건 모욕이라고 봅니다. 축구로 치면 차범근 감독 2002년 멤버들 경기 못 봤다고 비꼬는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자매품님들의 어떤 내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조목조목 비판하지 않습니까? 이제 원성현 기자도 우리 1위 월드, 성유 월드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동환 기자하고 저하고 사과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네네. 완전 사과 방송이었는데 거의 사과 농구였는데 제가 드디어 이제 새해 첫 1위 농구가 제가 첫 사과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뭐죠 죄송할 것까지. 근데 그 밑에 댓글에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거 뭐 그냥 농담으로 이렇게 한 건데 그거 아주 너무 그러시는 거 아니냐. 뭐 그러면서 이제 달렸는데 사실은 제가 좀 사악한 게 뭐냐면 이 원 기자의 그 원서영 기자를 희생양 삼아서 댓글을 늘리고 하는 정책이 성공했다. 저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논란이 있어야 댓글이 많이 달립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좀 이제 드릴 말씀이 좀 있는데 인직님께서 이게 사실 저희 되게 많이 사랑해 주신 자매분입니다. 그렇죠. 진짜로 좋은 말씀 많이 주시고. 맞아요. 근데 저는 맞습니다. 이게 농담이 맞아요. 농담이었는데 이게 일부러 대립구도를 좀 만들기 위한 그 농담이었는데 그 상대방이 이제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그건 실패한 농담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 제가 웃기지 못한 부분 죄송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 말씀해주신 이제 시드니 멤버들 우리 제가 애엄마라고 했던 그분들이랑 제가 사실 친합니다. 맞아요. 되게 친해가지고 말씀을 제가 그때 구력이 짧아가지고 제가 모른다고 했는데 제가 사실 그 구력이 짧은 게 이제 기자로서 좀 컴플렉스고 이제 안 좋은 부분이니까 항상 저는 이제 그분들 맨날 인터뷰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엄청나게 요새 유튜브도 발전했으니까 엄청나게 자료 조사를 해가고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 봐가지고 근데 일부러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뭐 정선민 감독님, 뭐 전주현 코치님, 유영준 감독님 뭐 다 제가 지금 이제 야인이 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지금도 꾸준히 저는 이제 전화도 드리고 연락도 드리고 하면서 뭐 하세요? 요새 백수시잖아요. 이렇게 놀리면서 돌아오셔야죠. 이렇게 꾸준히 연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다른 분들도 자매분님들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약간 좀 오만했던 거죠. 죄송합니다. 사실 그분들이랑 친하고 저는 이런 상황이 너무 즐겁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너무 즐거워요. 이게 자 커피도 아이스로 사왔어야 했는데 뜨거운 걸 사가지고 지금 목이 탑니다. 근데 뭐 그 부분은 진짜 원 기자 말대로 이제 그런 부분이니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뭐 만약에 실수 이렇게 사과를 하셨으니까 이분 뭐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근데 그 부분이 있어요. 그 뭐냐면 전주 코치는 전 옛날에 이제 현역 때부터 이제 봤었던 분이고 정선민, 변현아, 그 유영주 감독까지 그 정은순 해설위원님은 제가 제대로 본 기억은 없어요. 그러니까 막판에 제가 좀 보고 그다음에 이제 연이 없었는데 이 네 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요즘에 보면 그렇습니다. 엄마 같고 엄마 같고 아주머니 같고 누나 같고 저는 누나라 그러거든요. 그 변현아 코치는 여동생 같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대단했다라는 거 그리고 원상현 기자는 뭐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떤 그 그런 부분은 없어요 진짜로. 뭐
여기에서 뭐 그걸 이제 까내리기 위해서 뭐 한 그런 건 네. 아니고요. 농담한 거니까. 예, 김민직님 화를 풀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아, 정말 많이 저희 다 리뷰 다 달아주신 분들 다 저희 네. 굉장히 댓글 자주 달아주신 분들이고 그렇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제 사랑의 채찍인 걸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 상황이 너무 재밌어요, 네. 진짜. 땀이 나네. 아 그렇습니다. 이준호님께서 네. 또 대표적인 최고의 점. 자매품이죠. 네네. 네. 부부 더비 잘 봤습니다. 꼴찌를 탈출하는 하나원과 플레이오프 티켓을 따내기 위한 신화 같은 희망을 이어가는 BNK 경기를 보면서 선수들 투지에 박수를 보냅니다. 참고로 KT와 가스공사 경기 안 보고 4차 부부 더비 봤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 더비, 야 이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희가 네. 지어준 별명이죠. 그렇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은 부천 하나원큐와 부산 그렇죠. BNK 썸의 그렇죠. 맞대결 부부 더비. 아, 부부 더비. 네. 아 이거 원성희 기자가 또 지었죠. 맞습니다. 장명의 달인입니다. 맞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철학소입니다. 네 이동환 기자하고 저하고 이제 최근에 안양 출장을 갔다 와가지고 네. 택시에서 잠깐 얘기할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원성희 기자를 얘기를 하면서 그 친구는 장면 센스는 거의 천재적인 것 같다. 왜 나는 그렇게 안 될까? 이동환 기자가 좀 약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너는 다른 장점이 있으니까 네. 그 부분에서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근데 원성희 기자가 천재적인 건 맞다 이렇게 그냥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동환 기자가 그럼 제 장점은 뭔가요? 그랬을 때 제가 쉽게 얘기를 못했어요. 예, 여기까지. 예. 거리님께서 원래는 별로 안 난 얘기지만 그 전까지 저득점 얘기가 나왔고 왜 아직 공을 잡지 않고 코트에 나가 있는데 시간이 흘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로컬인가요? 축구도 아니고 농구인데요. 팬들이나 선수들에게 소중한 1분 뺏어가는 듯합니다. 꼭 규칙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 지난주에 뭐 논란 얘기가 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알아봤는데 이게 피바 룰입니다. 피바 룰인데 여자 농구도 그렇고 뭐 유럽 이제 대항전 이런 부분에서 이제 쓰이는 부분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걸 이제 피바룰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뭐 필요하면 고칠 수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관중님들이 그 관중분들이 1분 쳐주면 아깝다. 그 실제적으로 WK 내부에서도 40분 경기를 하는데 KBL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40분 전체를 볼 수 있다면 여자 농구는 사실상 38분 뭐 요 정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거 좀 바꿀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저 다음번에 저희도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할 테니까 아마 WKBL 내부에서 저 회의를 좀 해서 이 부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저도 이제 기자로서 취재를 하면서 이게 언젠간 한번 공론화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드디어 이제 저희 자매품님들이 우리 이륜농구 채널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딱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좋습니다. 양질의 자매품님들 네, 이런 부분들 진짜로. 발전적인 부분을 갖다 얘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선수들이랑도 이제 대화를 좀 하다 보니까 이륜농구를 많이 보잖아요. 거의 많이 보거든요, 정말로. 근데 댓글을 하나씩 다 읽어보는 선수들이 되게 많은데 정말 다른 채널이나 다른 리그 뭐 그런 거에 비해서 이륜농구 특히 여자농구 편에 있는 자매품님들이 댓글은 굉장히 수준이 높다. 열정적이죠. 네, 정말 자기를 까는 댓글들도 와 진짜 이거 어떻게 이렇게 보실 수가 있구나. 진짜 근데 맞는 말이다. 이렇게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예, 건희님 아주 좋습니다. 자, 그다음 댓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원 류님께서 플레이오프 봄농구 말입니다. 승률 3할 때 팀이 과연 프로에 올라가는 게 맞는 걸까요? 1, 3위 팀이랑 승률이 너무 차이 나는데 예전처럼 1, 3위까지 프로에 공정한 것 같아요. 4위로 3할 때 승률로 프로에 올라간다면 그게 프로비라는 큰 무대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나요? 연맹은 다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할 때 승률도 안 되는 팀이 프로에 너무 울며 겨자 먹기로 프로에 올라간다는 게 탁상 행정이고 코미디 행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게 과연 맞는 것일지 여자농구 발전에 그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남자농구도 10팀에 6팀이 프로 진출인데 6팀에 4팀이 프로 진출은 형평성이 안 맞는 게 아닌가요? 예전처럼 5할 때 승률 이상의 1, 3위만 프로에 올라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두 기자님들은 승률이 5할 때 승률도 안 되는 팀이 프로에 올라간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비원류님께서 굉장히 좀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셨고 이 부분 이 지금 4강 제도도 허점이 있는 게 맞아요. 그리고 비원류님이 제대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좀 기회 비용의 어떤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전에 이제 우리가 3위가 2위하고 붙고 그리고 2위가 1위하고 붙어서 챔피언 결정전을 했던 그 시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보면 그 상위권 팀들이 너무너무 절대적으로 유리했어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플레이오프는 이제 일정이 굉장히 빡빡한데 안 그래도 객관적 전력이 떨어지는데 3위하고 2위하고 붙고 2위하고 1위하고 붙었을 때 챔피언 결정전은 그냥 뭐 3전 전패, 뭐 4전 전패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치자. 그러니까 플레이오프는 축제인데 이 축제가 너무너무 싱겁게 계속 그렇게 끝나니까 그러면 4강전으로 해서 1, 4위, 2, 3위로 해서 붙는 게 좀 낫지 않겠느냐. 요렇게 지금 얘기가 돼서 지금 바꾼 거거든요. 바꿨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박이 났죠. 네. 예, 삼성생명이 우승을 했고 거기에서 또 부작용도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생명이 사실은 뭐 그 당시에 그 정규리그 성적이 좋지는 않았는데 올라가서 우승하는 게 맞느냐 뭐 이런 형평성 문제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따졌을 때는 플러스가 훨씬 더 많았다라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이대로 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3할 때 팀이 4위로 올라가가지고 우승할 확률은 많이 떨어지면 많이 우승하면 그게 또 논란이 되겠지만 요 부분은 그런 이제 기회 비용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거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게 공놀이거든요. 게임이거든요. 네, 네. 재밌어야 됩니다. 게임은. 그렇죠. 예. 만약에 4위가 아니었다면은 그러니까 2년 전과 같은 3위까지만 올라가는 시스템이었다면 네. 시즌은 3라운드에 끝났습니다. 올 맞아요. 시즌은 정말로. 맞아요. 네. 네. 근데 4라운드에 이게 그나마 여지가 있으니까 제 마지막까지 순위 경쟁이 있는 거고 사실 근데 그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1위 팀에 대한 그 어드밴티지가 조금 더 있어도 좋지 않을까? 그렇죠. 저는 이 정도. 그래서 이제 작년에 얘기가 됐던 게 이제 홈 어드밴티지를 네, 그렇게 네. 주는 게 아니지 않냐 그랬는데 네. 그건 고쳤어요. 바로 고쳤죠. 네, 그래서 홈 어드밴티지는 무조건 정규리그 1위한테 네. 가는 걸로 그리고 만약에 2, 3위가 붙으면 2위한테 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NBA 같은 경우도 지금 플레이오프나 모든 스포츠가 플레이오프의 어떤 그 포스트 시즌이라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포스트 시즌의 어떤 비율을 늘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여자농구도 이렇게 늘려가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님께서 네. 네. KB스타즈 전력 중에 몇 가지 분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최근 몇 경기에 심성양 선수의 확률 높은 슛과 득점이 인상적입니다. 특히 1쿼터 체력이 쌩쌩할 때 오픈 3점 슛으로 기선 제압을 하는 모습이 팀 입장에서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반면에 포지션 경쟁자인 허예인 선수의 페이스가 떨어진 것 같아요. 심성양 선수 출장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활약이 줄어든 것도 있겠지만 확실히 발동동할 때보다 위력이 줄어든 것 같아요. 타 팀에서 분석을 당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풀타임 출전 경험이 없어 체력 저하에 의한 현상인지 이르농구에서 분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죠. 원스타하고 같이 굉장히 네. 친밀한 인연을 맺고 있는 원서윤 그렇습니다. 기자가 네. 잘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정말 농구를 많이 보신 것 같아요. KB 찐팬이신 것 같아요. 네, KB스타즈의 1쿼터 그런 패턴이랑 이런 거를 다 알고 계시고. 그렇죠. 이거는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다 맞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맞는 말씀이시고. 근데 저는 이제 허예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심상영 선수는 정말 잘해주고 있고. 네. 그냥 허예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체력적인 문제는 아니고 이 선수가 체력이 굉장히 좋고. 네. 근데 그렇다기보다는 쉴 만큼 쉬었죠. 그리고 이것도 네. 힘들면 안 됩니다. 지금 그렇죠. 어린 선수가. 그냥 조금 맞물리는 것 같아요. 이제 허예은 선수가 3라운드까지 굉장히 잘해주다가 4라운드에 들어서 조금 안 좋아졌는데 심상영 선수가 올라오면서 허예은 선수가 좀 내려간 것도 있고 그만큼 그냥 이제 모든 선수가 끝까지 계속 다 좋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냥 이제 부침이 그 시기에 맞물려서 왔다. 근데 이제 감독님이나 코치님들은 제가 이제 인터뷰를 좀 해봤는데 네. 전혀 걱정하지 않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걔는 똑똑한 애라서 금방 올라오래 애다. 네. 그 어떤 한 선수가 네. 이렇게 딱 올라갈 때 그 허연 선수는 약간 좀 네. 특수하죠. 어떤 특수함이 있냐면 올 시즌 첫 풀타임이에요. 그러니까 체력 저하는 아닌데 네. 이렇게 하면서 올라갔을 때 처음에 시즌 초반에 잘했을 때 그거는 이제 자기 어떤 기량이 발현되는 거고 근데 상대가 이제 견제를 하죠. 네. 그 내부적인 문제는 문제라기보다는 내부적인 부분은 심상영 선수가 이제 시즌 초반에 좀 불안했는데 올라오면서 허연 선수 출전 시간이 좀 줄었다는 거 이런 거 하나 네. 하고 그다음에 외부적으로는 이제 허연 선수의 어떤 그 리딩을 맡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면서 거기에서 허연 선수 겪는 어려움들이 있을 거고 그러면서 조금씩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고 이걸 이제 어떻게 극복하느냐 문제에 따라 가지고 허연 선수가 진정한 이제 KB의 주전 포인트 가드로 거듭나느냐 안 나느냐 네. 뭐 이런 부분 될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이제 거기서 짧게 또 조금 추가를 하자면은 네.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허예은 선수에 관련해 가지고 약간 발동동 사건 때문에 네, 감독님이 미워하는 거 아니냐, 네, 네, 까불었다고. 네, 네. 뭐 그런 의견도 있는데 네. 그걸 보니까 네. 그런 거는 전혀 없고요. 감독님이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허연 선수랑 이제 허연 선수가 비디오 미팅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네, 네. NBA도 많이 보고 좋아요. 아이패드인가 갤탭인가 뭐 있는데 그거를 경기 전이나 버스나 이럴 때나 집에서도 농구밖에 취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훌륭하네. 그거 비디오 미팅 엄청 이제 거기 이제 정밀한 팀장님이 이제 계시잖아요. 비디오 네. 분석 네. 다 해주시거든요. 그걸 받아가지고 엄청 돌려보면서 하는데 감독님이랑도 1대1 미팅도 되게 많이 하는데요. 근데 이제 감독님이 그 이후로도 발동동 이후로도 야 너는 내가 어시스트하고 만들어야겠다. 얘는 안 되겠다 하면서 자신감 잃지 말라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뭐 발동동 손살해 사건은 네. 뭐 그럴 수 있는 거고 네. 저는 뭐 얘기를 좀 했었지만 네. 좀 그럴 수 있는 거고
그 허연 선수가 그렇게 간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센스가 기본적으로 좀 천재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이 선수가 그 신체 조건이 조금 좋지는 않은데 천재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그래서 제가 이제 막 크리스폴이다 뭐 네.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이 선수가 그렇게 간다면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그 지난 시즌이죠. 안양의 그 설린저 네. 설린저 같은 경우에 경기 흐름을 읽는 능력이 정말 너무 탁월해요. 클래스가 다른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동안의 경험이 조금씩 쌓이면서 상대와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과 어떤 그 차이점을 갖다 보여왔다. 그러니까 허연 선수의 이런 습관들이 나중에 계속 가면 갈수록 굉장히 좀 무서워질 것이고 네. 이런 비디오 분석을 하면서 경기를 읽는 흐름 자체가 남들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런 이제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히히히님이 정말 궁금한 게 우리는 비시즌 뭐한지 정말 궁금합니다. 김정은이야 작년 시즌 아웃이다 보니 컨디션 회복하는데 시간 걸리는 게 당연하고 박혜진 최이삼은 잘하고 있지만 경기력 기복이 보이고 박지현은 국가대표에서 힘을 다 쓴 건지 너무 부진 신인 시절보다 더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느낌 득점 못하면 리바운드 수비라도 해야 되는데 뭘 하나 하는 게 없는 느낌 김선희 없었으면 진작 3, 4위 다투고 있었을 듯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은행에 대해서 이런 비판의 네. 목소리 보여줬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은행이 훈련량을 좀 줄였어요. 네. 한 2년 전부터 살짝 줄였는데 이 줄인 어떤 저는 부작용이 좀 나타나는 것 같고 네. 이제 그 부분을 우리은행 전에서 말씀을 갖다 드리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뭔가 이제 손발이 맞지 않은 모습. 이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긴 한데 여기에 또 부스터를 달아주는 게 위성호 감독과 전주원 코치의 어떤 그런 확실한 지도, 네. 거기에 디테일한 패턴, 그러면서 잘하는 걸 뽑아먹는 부분, 그러면서 조직력을 갈고 왔기 때문에 우리은행이 어떤 그 왕조를 갖다 세울 수 있었는데. 훈련량이 기본적으로 모자라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삐걱대면서 이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어떤 약점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 댓글을 보면서 느꼈던 게 맞는 말씀이거든요. 네. 맞는 말씀인데 네. 그냥 이 댓글 자체가 우리은행의 그 동안의 참 그 대단함에 대한 반증이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7년 동안 통합 우승하다가 네. 잠깐 3등 올 시즌 3등 하고 막 그러고 있다가 지난 시즌에도 정규리그 우승했죠. 우승을 했죠. 네. 그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네. 이렇게 비판을 듣는 거 보니까 네. 우리은행이 그동안 대단하게 많이 해먹긴 해먹었고. 희희님께서 우리는 네. 찐팬이신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원래 부자들이 더 독합니다. 네. 네. 근데 정말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1등 계속 하다가 2등, 3등 하면 허탈함이 밀려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에서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순위가 어디냐? 그랬을 때 동메달이다. 아, 네. 그렇죠. 네. 네. 금메달, 은메달도 아니고 동메달이다. 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원 큐를 한번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하나원 큐가 지금 BNK한테 졌고 신한은행한테 졌고 또 BNK한테 졌어요. 그래서 네. 지금 4연패인데 3승 18패 뭐 최하위입니다. 네. 그러나 4연패 속에서 찾은 희망 저는 있습니다. 솔직히 그 최근 4연패 한 구간이 있잖아요. 네. 이때가 지금 저는 하나원큐 올 시즌 들어서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아, 경기력이. 예. 네,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음. 정말 사실 이미 뭐 시즌은 거의 이제 하나원큐 시즌은 끝났죠. 그렇죠. 네, 지금 몇 경기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네. 근데 이렇게만 하면은 그래도 이렇게 하는 거를 저는 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4라운드 성적만 보면은 김미연 선수가 4라운드에서 10점 3.8 리바운드 3점 슛이 47.8%입니다. 와, 훌륭합니다. 네. 제 마음속에 MIP입니다. 라운드 네, MIP. 그렇습니다. MIP가 근데 정예림 선수가 받았죠. 네. 8점, 2점, 5.6 리바, 2.45시에 3점 슛이 약점이었는데 43%였죠. 아, 좋습니다. 여기다 네. 이하은 선수가 네. 8점, 6점, 2.4 리바, 야투율이 52%인데 아, 좋습니다. 이 선수는 출전 시간이 되게 낮아요. 또 이하은 그렇죠. 선수는 그렇죠. 평균이 20분이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렇게 하면서 연패를 하긴 했지만 다 경기력이 엄청 괜찮았죠. 4쿼터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그리고 뭐 신지현 선수한테 너무 의존하는 모습도 막 그렇게 없었고 그렇죠. 예 김지영 선수도 있었고요 여기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원큐가 객관적 전력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 이 시계를 좀 이제 돌려가지고 시즌 전부터 이렇게 했다면 네. 그러면서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뭐 예를 들면 저 원팀 B팀으로 나누든지 아니면 주전 이제 5명을 고정을 시켜놓고 이 선수들이 25분에서 30분 나머지 선수들이 10분에서 15분 정도 하게끔 만들어놓고 여기서 디테일하게 플랜 B를 돌렸다면 네. 제가 볼 때 하나원큐가 이 정도 성적까지는 안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그 김미연 선수가 출전한 거는 사실은 여기서 보면 고아라 선수 빠지고 그다음에 네. 김예진 선수 어깨 맞습니다. 부상으로 이제 하면서 나왔는데 잘해주고 있잖아요.
이하은도 마찬가지고 그 정예림은 예전부터 그 시즌 전부터 그렇게 좋았었고.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네. 기회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좋지가 않았었다. 맞습니다. 예,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네. 중요했는데 하나원큐는 그 부분이 좀 제대로 안 됐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약간 지난 시즌이랑 좀 되풀이에요. 네. 지난 시즌 6라운드까지만 해도 정예림 선수가 거의 안 뛰었어요. 그렇죠. 거의 안 뛰다가 이제 선수들이 다 부상으로 막 당하고 그러다가 6라운드부터 이제 주전으로 나가기 시작했는데 네. 그때 또 대박이 난 거죠. 그때부터 그렇죠. 히트를 친 거죠. 근데 올 시즌도 김미연 선수가 사실 하나원큐 주전 플랜은 없었어요. 맞아요. 거의 벤치의 벤치였는데 네. 다 부상을 당하고 어쩌다 이렇게 쓰는 거 보니까 네. 이렇게 대박이 난 거잖아요. 또.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정말 시즌 초반부터 당연히 비시즌 준비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 플랜이 안 됐을 때 시즌 초반부터 좀 더 활발하게 로테이션을 하면서 선수들의 이런 당장 우승을 노리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게 다 리빌딩의 일환이거든요. 1라운드부터 그렇게 했으면은 조금 더 이 시기를 땡겼으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신한은행이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7인 로테이션인데 지금 최근에 보면 뭐 신한은행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로테이션 폭을 넓히잖아요. 그 넓히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주전 의존도가 심해지면 거기에 따른 상대 팀의 어떤 대응 능력이 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좀 돌릴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부상 위험도가 많아져요. 그래서 하나원큐가 계속 이게 되돌이표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틀을 좀 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시즌 전에 정말 그 제가 볼 때는 강한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원큐는. 네. 이 젊은 선수들 그리고 잠재력이 높은데 지금 코트에서 잘 못 뛰는 선수들 이런 선수들을 틀을 깨기 위해서는 강한 훈련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섬세한 배치. 신지영과 양인영이 코어긴 하지만 나머지 선수들을 갖다가 어떻게 돌릴 것인가. 거기에 따른 이 선수들이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 명확한 어떤 롤을 갖다 부여를 해준다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걸 돌려요. 돌리면 제가 볼 때 고아라도 있고 예를 들어서 구슬도 만약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김혜진 있고 정예림 있고 자 그다음에 김미연 있고 이하은 있고 김정 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돌리면서 활동력을 강력하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스몰 라인업을 계속 돌려야 되고 그게 로테이션을 돌려야 된다는 이유가 그 이유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원큐는 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부상이 나오면 그때 다른 선수들한테 기회를 주고 또 이 선수들이 또 많이 뛰어요. 예를 들어서 김미연 선수가 BNK전에서 40분 뛰었고 정예림 선수는 그 다음 경기 신한은행전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신한은행전에서 39분을 뛰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리지 말고 25분, 15분을 돌리면서 여기에 맞는 틀을 가지고 가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 그러는데 그게 좀 잘 안 돼요. 지금 하나원큐는. 그래서 하나원큐 어떤 객관적 전력 때문에 지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게임 플랜 그리고 큰 틀에서의 어떤 부분 이 부분이 신한은행이나 뭐 예를 들어 KB나 우리은행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패하는 주된 원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도 이렇게 백업 선수들의 어쨌든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의미하는 게 좀 시사하는 바가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단 올 시즌은 이렇게 끝날 것 같은데 하나원큐의 이번 비시즌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거의 진짜 제가 봤을 때는 근 몇 년 들어서 하나원큐의 가장 중요한 비시즌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왜냐면은 신지현 선수가 FA인데 지금 하나원큐 멤버에서 신지현 선수를 만약에 놓친다? 그러면 정말 하나원큐 진짜 큰일 납니다. 무조건 잡아야 돼요. 정말 무조건 잡아야 되는데 이거를 위한 이제 초석을 다지고 있게 되는 거죠. 솔직히 지금 신지현 선수 시즌 초반 때 다 표정 보셨잖아요. 팬분들 다 보셨잖아요. 이 팀에 10억을 줘도 안 남을 것 같은 그런 표정. 정말 지쳐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이래도 저 이런 표정 영원히 빠져나간 표정이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런 이제 백업 선수들이 올라오면서 신지현 선수의 생각이 좀 어느 정도 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내년 시즌에 또 구슬 선수가 돌아오고 이러면 좀 어떻게든 해볼만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저는 이제 또 중요한 게 하나원큐가 이제 지난 시즌에 강희수 선수를 놓친 이유가 좀 여러 가지가 좀 있어요. 협상 과정에서 좀 문제도 조금 있었고. 되게 또 아쉬웠던 게 지난 시즌에 이제 하나원큐가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음에도 강희수 선수한테 그러면은 우리가 더 전력 보강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겠다 그런 걸 이제 공유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우리는 너만 일단 잡을 거야라고 한 게 이제 강일 선수가 느끼기 가장 아쉬웠던 거예요. 1차원적인 접근이었죠. 여기에다가 누구를 트레이드를 하든지 FA도 매물도 많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협상이라도 시도를 해볼게.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든 플레이오프 가자, 우승하자. 너 있는 동안 우리가 꼭 우승해가지고 이렇게 할게. 이런 걸 해줬어야 되는데 너만 잡을게. 당연히 잡는 거는 당연히 고맙죠. 근데 이런 게 기반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통해서 강일 선수를 놓쳤다?
뭔가 이제 그런 반성이 있어야겠죠. 네. 신지현 선수를 잡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게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하나원큐가 지금 프런트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네.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단장이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사무국장이 바뀌었어요. 네. 그 이전의 단장과 사무국장이 이제 그런 행태의 모습들을 갖다 보여줬죠. 네. 그러니까 어떤 선수를 잡을 때 예를 들어서 놓친 선수가 한둘입니까? 김정은, 염유나 그다음에 강희슬, 다우승했죠. 네, 이런 선수들인데 이런 선수들하고 협상 과정에서 원서영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였단 말이에요. 1차원적인 어떤 접근 방식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뭐 어떤 플랜을 갖다가 제시를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이제 뭐 개인적인 호소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좀 더 이제 황당한 사건들도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 싹 뜯어 꽂히고 있어요. 네. 새로운 이제 프런트 단장님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에 이제 사무차장을 새로 뽑았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싹 뜯어 고치고 있고 이제 하나원큐는 이대로 하면 안 된다는 어떤 위기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올 시즌이 끝난 다음에 하나원큐의 FA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이면서 좀 더 뭐랄까 입체적이고 3차원, 4차원적으로 좀 갈 겁니다. 그러면서 원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식의 어떤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원큐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신예들을 갖다 잘 키우고 신전수 잡고 이렇게 간다면 다음 시즌부터는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좀 디테일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원큐 팬들이 지금 많이 좀 힘드실 텐데 맞습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BNK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BNK 난리 났습니다. 네. 쌈 싸먹어. 네. 류쌈. 네. 네. 그 친구 잘하더라고요. 아, 네. 네. 나름. 네. 나름이요. 네, 나름. 약간 100% 확실히 원스타보다 네. 원스타만큼 하던데. 네. 예. 제가 아직 못 봤는데 네. 네. 바로 이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다음 주에 보고 오겠습니다. 요새 너무 잘합니다. 저는 진짜 제일 재밌어요. 네. BNK 경기가. 맞아요. 네. 정말 약간 팀 컬러답게 하고 있고 박정환 감독님은 약간 저희가 아니고 제가 좀 이제 항상 시즌 초반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네. 너무 말씀하실 때도 약하다. 막 네. 이렇게 나쁜 말씀 막 들었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네. 하여튼 죄송해요. 진짜 아니요, 그게 네. 약이 돼가지고 네. 이제 체화를 시켜서 막 네. 다시 이렇게 박정환 감독이 또 재생산을 했을 수도 있어요. 제 마음속에 약간 한 콩팥 네. 끝 언저리에는 그런 마음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약이 됐을 거다. 네. 네. 근데 확실히 김한별 선수가 이제 본격적으로 합류한 이후에 BNK가 연승을 달리고 있고 최근에 3연승이죠. 네. 그래서 김한별 선수가 유정혁 기자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BNK의 키포인트다. 네. 김하면 선수 본격적인 합류 이후에 이제 BNK가 연승을 갖다 달리고 네. 있고 또 지금 보면 이 김한별 선수가 들어왔을 때 가장 제가 볼 때는 뭐 덕을 본다 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소희 선수가 네. 그 시너지 효과를 제대로 살리고 있어요. 약간 그런 거죠. NBA에서 요키치랑 머레이 같은. 맞아요. 네, 그런 같은 느낌.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왜 그럴까 딱 봤을 때 이소희 선수가 기본적으로 이제 돌파와 지금 석점슛 그러니까 슈팅 핸들을 오른손으로 바꾸면서 그 슈팅의 어떤 효율성이 이제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서 밑작업이 김한배 선수의 스크린인데 이 스크린이 굉장히 좋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보통 이제 핸드오프 플레이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러면서 이소희 선수의 어떤 슈팅 효율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소희 선수가 팀 내 최다 득점을 하면서 어떤 그 벽을 깨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은 김한별도 김한별의 어떤 그 기량이라든가 또 이소희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스피드라든가 이런 부분 생각을 할 때 상대가 알고도 못 막는 어떤 BNK의 시그니처 플레이어 이런 식으로 지금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되게 재밌게 봤던 이제 외국 칼럼 중에 하나가 론조볼 선수 있잖아요. NBA에서. 네. 그 선수가 어빙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쟤는 no tendencies라고 저 선수는 막을 때 경향성이 없다. 내가 이거 이 선수 왼쪽밖에 없어, 오른쪽밖에 없어. 여기서 돌면 슛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수비를 할 때 보통 이렇게 그리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 어빙은 그런 게 없다고 했는데 지금 이소희 선수 4라운드에 보여준 이소희 선수 4라운드 17점, 8점, 3점 슛이 48%거든요. 네. 지금 이소희가 경향성이 없는 선수예요. 그렇죠. 정말로 저는 이제 오버가 조금 못해가지고 공격 한에서는 4라운드 이소희는 지금 WKB의 탑이에요. 네. 네. MVP급이다. 예, 정말로 네. 공격에 한해서는 네. 진짜로 1대1 너무 잘해요. 속공 너무 잘해요. 2대2 너무 잘해요. 돌파 너무 잘해요. 네. 슛 너무 잘 쏴요. 네. 이소희 선수 진짜 최고입니다. 네. 그만큼 이 선수가 네. 좋은 게 뭐냐면 허연 선수도 이제 매번 이제 비디오 본다고 네. 그랬잖아요. 굉장히 좋은 습관이고 네. 저는 그래서 너무 좋은데 이소희 선수도 기본적으로
이 선수는 워크홀릭이에요. 맞습니다. 예. 운동에 그냥 운동 중독자. 네. 비시즌대로 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부상을 많이 안 당하고 기본적으로 활동력이 너무 좋은데 체력이 좋은 거예요. 네. 예.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뭔가 이제 판이 깔려버리니까 이 선수가 이제 폭발을 해버리는 네. 거죠. 그래서 진짜 너무 좋다. 소위 누가 막냐 진짜. 예. 이소희 진짜 훌륭합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이 두 선수의 코어를 중심으로 뭐 진한이나 안혜지나 이런 선수들이 지금 잘 해주고 있고 네. 김한별 선수는 지금 기본적으로 중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이포스트에서 뿌려지는 피딩, 거기에 따른 어떤 공격력, 그리고 뭐 이소희 선수와의 합. 그러니까 이 김한별 선수가 지금 어떻게 보면 4라운드부터 본격적으로 좀 네. 합류를 하고 있는데 합류를 하면서 BNK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근데 네. 단 BNK가 4라운드 경기들을 다 보면 전반엔 다 이겼어요. 맞습니다. 예. 그만큼 객관적 전력이 이제 좋아졌다는 거죠. 네. 김한별 들어가면서. 근데 3쿼터부터 흐름이 바뀌면서 3강한테는 패했고 네. KB, 우리은행, 신한은행한테 패했고 하나원큐, 삼성생명, 하나원큐한테는 승리를 갖다 거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약점은 좀 넘겨야 된다. 네. 이제 지금 BNK가 9경기 남았습니까? 네. 9경기 남았는데 여기서 지금 그 삼성생명과 0.5게임 차죠, 이제. 네. 0.5게임 차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4강을 가기 위해서는 5라운드, 6라운드에서 이 승부처에서 BNK의 어떤 약점을 없애고 가는 그런 농구가 필요한데 근데 그게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신한은행 게임을 이렇게 보면 승부처에서는 김단백이 집중을 합니다. 네. 완전히. 거기에다 맞습니다. 판을 깔아줘요. 네. 근데 BNK는 그런 부분이 좀 약해요 지금.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진한 선수가 득점을 올린다거나 김진영이 공격을 한다든가 안혜지가 공격을 하는데 정작 김한별, 이소희 가장 상대가 무서워하는 쪽에서 코어에서 공격이 네. 비율이 떨어져요. 맞습니다. 예. 이제 그 부분만 좀 메워준다면 제가 볼 때는 BNK가 삼성생명과 4강전은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대로 BNK가 만약에 이 기세를 몰아가지고 순위를 역전시키고 4강에 올라간다면은 네. 지금 순위대로면 KB랑 만나거든요. 그렇죠. KB랑 BNK는 네. 올 시즌 KB가 아마 득실마진으로 하면 우리은행보다 BNK랑 더 접전일 겁니다. 맞아요. 네. 네. 정말 재밌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보면 네. 이제 박지수를 사실 막을 수는 없는데 네. 그나마 김한별이나 네. 저기 진한이 어느 네. 정도 제어. 진한 선수가 그리고 아. 박지수 선수가 앞에 있을 때 자신감이 확실히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미드레인지 점퍼가 좋기 네. 때문에 그래서 지금 2등, 3등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속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속으로 BNK를 많이 응원하고 있다고. 그거는 네. 예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밌어질 겁니다. 네, BNK 잘하고 있다는 네, 거. BNK 제가 진짜 할 얘기가 더 많은데 네. 이번 주 칭찬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칭찬 남아 있는데 다음 주에도 제가 할 수 있도록 꼭 연승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원성희 기자가 또 BNK 네. 얘기를 하고. 자, 삼성생명 한번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7승 13패로 아직 4위예요. 근데 중간 경기 결과는 한 경기를 했는데 65대 74로 졌습니다. BNK한테. 네, 그렇습니다. BNK한테 졌어요. 네. 근데 이게 조금 경기력이 최근 확실히 안 좋아요. 음. 네, 삼성생명은. 네. 그 이게 왜 안 좋을까 이렇게 봤을 때 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네. 삼성생명은 아직까지도 좀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네. 예, 결국 이제 코어의 문제인데 지금 이제 코어를 왜 원성 기자가 지지난 중과 얘기를 했을 네. 때 삼성생명의 이제 베스트 5의 어떤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어쨌든 윤예빈, 이주연이 뛰고 배혜윤이 뛰고 여기에 김단비라든가 또 한 명 이제 강유림 선수나. 강유림이 있거나 이해란이 뛰거나 뭐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고쳐가 됐어요. 네. 됐는데 여기에서 지금 윤예빈, 이주연, 배혜윤 이 세 명의 코어의 시너지가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저는 결국 여러 가지 써놨지만 결국 슛 때문에 이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일단 배혜윤 선수는 3점 슛이 없고요. 네. 던지긴 하는데 정말 그냥 시즌에 던질까 말까고. 윤예빈 선수가 3점슛 많이 던지긴 하는데 에버리지가 높지는 않고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면 이 선수 둘의 이 없다면은 양옆에 이제 윙맨들이라도 좀 슛이 굉장히 받쳐줘가지고 코트를 넓게 써가지고 이 선수들이 뭐 투맨 게임 하거나 이런 판을 깔아줘야 되는데 네. 그 선수들도 최근 다 부진해요. 강유림 선수도 지난 시즌만큼 3점슛이 안 되고 있고요. 김단비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금배 감독님도 굉장히 좀 고민이 많아 보여요. 그래서 이명관 선수나 신일일 선수처럼 3점슛이 있는 선수들을 간헐적으로 계속해서 넣었다 뺐다 하고 있는데 이 선수들도 심지어 에버리지가 높지가 않아요. 3점슛 성공률인데 27%, 26%거든요. 네. 이게 어디 가서 이제 전문 슈터라고 말하기에는 좀 민망할 수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 선수들이 또 이제 수비 약점이 좀 있는 선수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들은 근데 슛이 필요해. 이 선수들을 넣어야 돼.
넣었다 뺐다 하니까 선수 또 호흡이나 이런 거 수비 로테이션이 또 혼란스러워지면서 붕괴됩니다. 네. 이게 악순환인 거죠, 약간.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딜레마인데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김한배 선수였던 공백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골밑이 어느 정도 이제 탄탄해지면 거기서 나오는 이제 패스를 받아서 슛을 넣었을 때 슈팅 효율성이 가장 좋아지는 거고 그렇게 이제 내외각 밸런스가 맞는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 삼성생명은 배혜훈 선수가 골밑에서의 어떤 힘은 분명히 있는데 이 선수가 약간 좀 뭐랄까 3.5번 4번 네. 역할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하이포스트 지역에 좀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횡패스가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점 슛 같은 경우에도 상대 수비를 달고 쏘는 그런 슛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야투율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될까라고 봤을 때 저는 결국은 배현 선수가 조금 더 위치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윤예빈이 진짜 살아나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살아나야 되냐면 이 선수가 외곽에서 슛을 던지는 것도 중요한데 내외곽을 진짜 하면서 돌파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미스매치에 따른 어떤 공략이라든가 여기에 따른 어떤 석점 슛이 나오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예빈 선수가 참 저희가 저번 시간에도 이제 기복에 대해 좀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이제 정말 쉬운 속공 찬스나 완전 진짜 노마크 레이업 그것도 일단 본인이 만든 기회긴 한데 그거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놓치면은 이 선수가 막 고개를 숙이면서 엄청 갑자기 진짜 확 다운이 됩니다. 정말로. 그래 그 경기 중에도 기복을 타요.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뻔뻔해져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윤예민 네. 선수는. 그 윤예민 선수가 살짝 이제 내성적인 부분이 네. 좀 있다고 그래요. 예전에 뭐 어떤 부분이었었냐면 그 박신자컵 할 때 임근배 감독이 이제 윤예빈 선수 키우기 위해서 너가 에이스 역할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때도 막 부담을 가지고 막 네.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윤예빈 선수는. 그냥 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네, 윤예민 선수가 거기서 짱이에요. 네. 삼성생명에서는. 거기서 2점 못 넣으면 오케이 다음 포지션에 내가 3점 넣어야지. 그냥 그렇죠. 이런 마인드로 당당하게 그냥 쏘리 하고 이렇게 떼게 와야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주눅 들고 하면은 그러면 팀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좀 지금 더 뻔뻔해져야 됩니다. 맞아요. 판이 깔렸으니까 윤예민 선수 네. 거기서 그냥 놀면 됩니다. 네. 네, 놀면 되고 그리고 이 삼성생명 이해란 선수 이제 부상에서 회복을 해서 네. 지금 이제 잘 뛰고 있습니다. 출전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 3경기에 8.7점, 4.3 리바운드, 2스틸. 좋습니다. 네. 야투율도 59%인데 네. 이 기록이 평균 21분 뛰고 낸 기록입니다. 맞아요. 대단한 기록이죠. 근데 같은 기간에 이 세 경기에서 평균 파울이 4.3 파울이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평균 21분 뛰고 낸 기록입니다. 그리고 에이스를 맡으면서 이게 네. 이런 파울이 나왔어요. 네. 그 임근배 감독이 제 플랜은 뭐냐면 네. 공수 겸장을 시키려고 하는구나. 네. 네. 그런 충분한 제목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선수는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신체 조건 자체가 프레임이 너무 얇아요. 네. 그게 뭐 얇은 것도 좋고 그러면서 이제 스피드가 뛰어난 것도 좋지만 야니스 아테토쿤보 같은 경우에도 네. NBA 초반에는 정말 이제 좀 말랐었잖아요. 맞아요. 진짜 빼었어요.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어깨가 일단 벌어지고 네. 그리고 몸을 완전히 뭐 벌크업을 완전히 하진 않았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제 싸울 수 있는 몸을 갖다 네. 만들었거든요. 이 부분까지는 좀 필요하다는 거죠. 네. 지금. 아마 본인이 제일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네, 잘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 부분 아까 말씀하신 부분 상대 에이스를 이제 임근배 감독님은 붙인단 말이에요. 네. 약간 실험적으로 이렇게 키우려고. 네.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 경기가 몇 개 없죠. 5-6라운드 한 10경기 네. 정도 남아 있고 0.5게임 차다. BNK 5위 BNK랑. 그럼 이제 한정장 경기가 정말 살얼음판인데 네. 여기서도 이제 정말 한 포지션이 중요해지잖아요. 네. 여기서도 이제 과연 그런 도박을 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 부분은 조금 네. 이제 제가 볼 때는 수정이 가해져야 되는데 네.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네. 네, 정확하게. 그리고 만약에 플레이오프로 가서도 거기서도 상대 에이스를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게 딜레마면 딜레마일 텐데 근데 제가 아는 임근배 감독이면 전 끝까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고 네. 5위 되면은 그래 그냥 우리 5위 성적이야. 음.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예. 근데 그 부분이 참 스펙트럼이 좀 다양한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올 시즌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보시죠. 네. 네, 그걸 또 지켜보면서 댓글도 달아주시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은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에게 61대 66으로 패했고 KB에게 78대 79로 패했죠. 댓글에서 혼쭐이 난 우리은행입니다. 맞습니다. 네. 자, 우리은행의 조직력은 어디로 갔나? 네, 그렇습니다. 우리은행이 지금 확실히 조직력이 떨어져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가 뭐 댓글 정책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훈련량이 줄어든 결과다. 그렇다고 이제 훈련량을 강하게 하자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은행이 알아서 해야 되는 문제지만 네. 기본적으로 지금 조직력이 떨어져 있어요. 그 떨어져 있는 원인은 훈련량이 줄었기 때문에 이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훈련량이 줄어도 다른 팀에 비하면 그게 적은 양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람이 하던 게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게 결국 이제 박혜진 선수나 이런 선수처럼 몇 년은 거의 막 이렇게 10년 넘게 막 있던 선수들은 그게 루틴이에요, 일종의. 네. 그걸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몸이 조금씩 그게 느껴지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지만 김정은 선수가 조금씩 이제 노세아가 조금씩 오는 것 같고. 근데 김정은 선수도 많이 크게 다쳤다가 최근에 보면 그래도 활동력이 좀 이제 살아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박혜진 선수가 예전에는 그냥 코트를 어떤 지배하는 지배력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 부분이 돌파 쪽에서 약간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텐던시, 그 경향성이 사실 박혜진 선수 뚜렷한 선수 아닙니까? 네. 왼쪽 돌파를 맞습니다. 너무 좋아하고,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좀 막히면서 박혜진 선수가 최근에 이제 석점 딥3를 많이 던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거기에서 이제 공헌도를 최대한 가지고 가지만 지금 상대가 박혜진을 어려워하는 거가 약간 좀 이제 줄어든 느낌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김정은 선수 말씀도 해주셨는데 김정은 선수는 사실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그냥 수비 탑이었어요. 네. 제가 봤을 때 진짜로 네. 수비에서 맘먹고 상대 에이스 락다운 하려고 나오면은 진짜 김남비 선수, 뭐 강일 선수 빵점으로 막은 적도 있었죠. 박지수도 잘 막았죠. 네. 진짜 그래서 와, 저 선수는 진짜 저 나이에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확실히 이 수술을 하고 나서 올 시즌에는 외곽 쪽에서 이제 상대가 1대1을 치면은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몇몇 팀에서는 김정은 선수를 바깥으로 끌어가지고 진짜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그렇죠. 상대를 그걸 미스매치로 이용하는 팀들도 몇 명 보입니다. 그렇죠. 팀들이. 그 대표적인 지금 선수가 올 시즌은 지금 그렇습니다. 강하정, 김정은 이쪽이 타깃이 좀 되고 있어요. 네, 김정은 선수가 진짜 1년 만에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수비나 공격적인 면에서 해주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잘해주고 있는데 결국 이건 어쩔 수 없이 오는 문제죠. 그리고 노세화죠.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최근의 경기를 보면 김정은 선수가 좀 나아진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큰 부상을 당했고 시즌 처음에는 이제 가동을 할 때 내가 다쳤고 지금 밸런스가 안 좋으니까 뭔가 이제 조금씩 가져가자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온 어떤 그 수비의 미스들 그리고 수비의 어떤 타겟이 된 부분 공격의 타겟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2월 달에 저희가 브레이크가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 선수가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 때도 이제 부상 치료 때문에 훈련을 그렇게 많이는 못했다고 그래요. 근데 2월 달부터 뭔가 이제 가동이 되고 6라운드 치르고 플레이오프 가면 이 부분이 또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은행 조직력은 좋지는 않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 조직력이 완만한 좀 하얀 곡선을 그리면서 상대가 이제 우리은행을 더 이상 무서워하진 않는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지현 선수가 최근에 부활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좀 힌트가 있었냐면은 6일 경기였죠. 신한은행전에서 우리은행이 4쿼터 5분 남기고 50대 60으로 10점 차로 지고 있었어요. 타이밍 부릅니다. 이성훈 감독님이 박지현 너 오늘 게임 다 말아먹어도 되니까 너가 다 하는 거야. 아이솔레이션이랑 뭐 패스 너가 다 해. 얘들아 오늘 지현이 다 몰아줘 라고 합니다. 근데 그 박지현 선수가 거기서부터 정말 판을 깔아주니까 5분 동안 9점을 넣고 맹활약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약간 이제 경기를 지긴 했지만 거기서 조금 힌트를 주더니 그 다음 경기였던 KB전에서는 김소니아 선수도 아예 못 나오고 했는데 정말 저는 그 게임이 아예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박지현 선수가 커리어 하이 33점을 넣으면서 경기는 또 지긴 했지만 부활을 했죠. 결국 살렸습니다. 결국.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 위성호 감독은 뭐 입증이 된 감독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뭐 최고의 뭐 감독이고. 근데 저는 좀 좋았던 건 뭐냐면 냉정하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뭐 누구도 어떤 팀은 이길 수 있고 어떤 팀은 이길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 팀이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가져가야 될 최선의 어떤 방책이 뭘까? 이거를 끊임없이 수정을 하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박지현이다.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근데 위성 감독님 보면서 그 감독님이 그동안 참 잘하셨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런 걸 좀 고충을 느끼시면서 아마 많은 걸 느끼셨을 텐데 정말 1승 1승 한 경기 한 경기에 모든 걸 다 쏟아 붓는 팀이고 감독님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약간 처음부터 인정을 하고 KB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 있는 팀 아니다. 길게 보겠다. 그리고 박지현 선수를 살리려고 했던 그 10분 동안 작전 타임 그리고 KB죠. 이런 거를
저는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김은선 선수가 이날 굉장히 기용이 많이 됐어요. 그렇죠. 네, 김은선 선수도 이제 키우려고 네. 하는 지금 이제 어떤 회심의 카드 중에 하나인데 네. 그걸 보니까 저 오히려 지금이 더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예. 약간 이제 정말 힘드셨을 텐데 그거를 이제 하나 내려놓은 거잖아요. 본인의 네. 이런 그런 철학이나 이런 거를. 근데 결국은 이렇게 누구나 겪는 과정이죠. 모든 팀들이 네. 모든 게 영원할 수가 없으니까. 네. 화무 11홍 꽃은 떨어지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떨어지고 다시 피는 그런 리빌딩 과정인데 저는 지금이 더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장기적으로 가지고 간다면 이제 2월달 브레이크 때 어떻게 다지느냐. 네. 그래서 6라운드에 뭐 우리은행이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지금 5라운드지만 지금 네. 5라운드지만 5라운드 경기력은 계속 그렇게 가지고 갈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뭐 체크를 하겠지만 네. 6라운드에 어떻게 좀 가지고 갈 것인가.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우리은행이 뭐 그 어떤 변수일 것 같고 맞습니다. 그러면서 플레이오프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렇게 길게 좀 보는 것 같아요. 네. 자, 신한은행을 한번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2경기 치렀는데 2승을 거두면서 순위를 바꿨습니다. 드디어 2위 13승 7패. 네, 네. 그렇습니다. 신한은행은 여전히 잘 나갑니다. 네. 더 잘 나가는데 잘 나가는데 또 지난주랑은 또 다른 게 있어요. 확실히 저희 지난주에 저희가 약간 그래도 잘하긴 하는데 김단비 선수의 의존이 좀 아쉽다. 7인 로테이션 이거 좀 아쉽다. 그렇죠. 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아니 이것까지 지금 보충을 해와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다현 선수, 변소정 선수가 로테이션에 확실히 지금 가담을 하고 있어요. 물론 불안정하기도 하지만 이다현 네. 선수는 진짜 깜짝 활약을 했었었고 네. 변소정도 10분 이상을 뛰면서 뭔가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은행과 맞대결을 이기면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올 시즌에 가장 중요한 맞대결일 수도 있었는데 이기고 2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다현 선수는 8일 원큐전에서 22분 뛰고 15점을 넣었는데요. 그렇죠. 야투율이 78%였습니다. 아, 훌륭합니다. 네, 그리고 변소정 선수도 원큐전이랑 우리은행전 두 경기에서 연속 10분 이상 출전을 했습니다. 이다현 선수는 신한은행에서 키우고 있는 뭐 네. 차세대의 주자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선수는 1m 78인데 운동 능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이제 선수 그 팀들이 몇몇 팀들이 원큐랑 신한은행이랑 KB가 그 리듬 트레이닝 했었잖아요 비시즌에. 네네. 막 그 노래 들으면서 춤 좋아 갔다 갔다 하는 건데 그거 담당하는 이제 오정균 코치님이랑 제가 지금 얘기를 좀 해봤어요. 식사를 했는데 네네. 각 팀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들이 누가 있냐 했는데 뭐 KB에는 엄석희 선수가 있었고 그때 한원큐 시절에는 강유림 선수가 있을 때 가지고 유림이가 잘한다 했는데 이다현 선수는 압도적이다. 점프를 뛸 때마다 붕 소리가 나면서 높게 뜨는데 착지를 할 때는 아무 소리가 안 들린다. 깃털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 선수는 크게 될 선수다라고 했는데 그런 게 잠재력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다현 선수가 그 2년 전인가요? 신인 드래프트 할 때도 뭐 컴바인에서 뭐 압도적인 압도적인 1등했죠, 뭐 네, 다. 압도적인 걸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제 석점 슛 외곽 슛이 약간 좀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 부분 이제 수정을 하면서 지금 야투율이 78% 대단합니다. 그래서 15점을 넣었고 이 선수가 신한은행 로테이션으로 만약에 들어가게 되고 어떤 팀의 패턴에 잘 녹아들게 되면 이 선수가 플레이오프 김혜나 선수와 더불어 가지고 그 변수가 충분히 될 수가 있어요. 네, 언젠가 10년 동안 신한은행에서 뛸 코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다현 선수 잘 되고 있다는 거 하고 또 변소정 선수는 기본적으로 이제 빅3 중에 한 명 그리고 가장 좀 실전적인 그 신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던 네. 선수이고 기대를 많이 모았는데 시즌 초반에 좀 뛰다가 그 당시에는 뭐 약간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 내려가지고 좀 당금질을 하고 다시 올라왔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변수정 선수의 좋은 점은 뭐냐면 뭐 이해란 선수는 기본적으로 지금 파워가 좀 부족하죠. 근데 잠재력이 굉장히 높은데 변수정 선수는 파워, 기량, 테크닉 이런 부분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슛도 있고요. 그렇죠. 빅3 중에 가장 그 실전적으로 프로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선수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신한은행이 사실 지금 그 순위 싸움을 갖다가 하면서 변소정 선수가 기회를 살짝 못 받은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을 다시 좀 이렇게 변소정 선수와 신한은행의 싱크로를 맞추면서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변소정도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 지금 스몰 라인업을 쓰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게 이 패턴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패턴이긴 한데 지금 신한은행의 주된 공격 루트가 클러치 상황에서는 김다민 선수 1대1인데 1대1도 그냥 1대1이 아니고 이제 공간을 벌려주는 1대1이죠. 그것 플러스 두려움는 3점 슛 이걸 바탕에 깔고 가는데 그 밑작업이 어떻게 되냐면 이 팀이 최근에 보면 위브 액션 즉 이제 직무를 짜듯이 핸드오프 플레이 이렇게 돌리면서 지금 그 위브 액션을 해요.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핸드오프 플레이로 순간적인 어떤 그 찬스가 났을 때
때 두려움 없는 3점 슛 그리고 드라이브 앤 킥 그리고 거기에 골밑 돌파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잘 되면서 상대의 수비를 찌그러뜨리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슈팅의 어떤 찬스를 갖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스몰 라인업이 사실은 뭐 3점 슛이 많고 스몰 라인업이라 그러면 리바운드에 약점이 있고 3점 슛이 어떤 기복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복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 부분을 갖다 좀 보정을 시켜주는 역할을 네.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곽주영 선수가 또 부상으로 조금 여의치 않게 빠지고 의도치 네. 않게 빠지고 네. 그리고 김연희 선수도 출전 시간이 좀 줄었어요 확실히. 네. 그래서 정말 시즌 초반에 나왔던 극단적인 스몰 라인업이 나오고 있는데 네. 신한은 확실히 이게 잘 맞습니다. 맞아요. 네. 다양한 옵션은 좀 없을지라도 네. 결국 이게 가장 신한다운 농구 같아요. 네. 네. 그 속에서 이제 조직을 맞춰놓기 네. 때문에 상대 수비가 알면서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김아름 선수도 많이 살아났고요. 맞아요. 네. 결국은 이렇게 플레이오프 때는 저는 결국엔 이렇게 갈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KB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19승 1패. 네. 가장 중요했던 우리은행한테 79대 78로 이겼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0연승을 달성을 했고요. 네. 이 박지수 선수가 발목 부상으로 나갔어요. 네. 그리고 뭐 박지현 선수하고 이제 충돌에 나갔는데 그 당시 보니까 뭐 고의적인 건 아니었고, 예. 예, 박지수 선수 지금 상태 어떻습니까? 감독님이랑 통화를 좀 해봤는데 걱정했던 것보다 그렇게 나쁜 정도는 아니고 정말로 그러니까 박지수 선수가 몸이 진짜 났잖아요. 너무 유연하고 그런 덕분에 원래는 정말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박지수 선수가 몸이 너무 유연하다 보니까 정말 빠르면 다음 경기에 바로 나올 수도 있을 정도. 그러니까 이제 뭐 박지수 선수의 어떤 부상 변수가 아직 변수는 안 된다. 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자, 이 경기를 좀 복귀를 좀 해보고 싶어요. 이기긴 이겼는데 26점 차까지 전반에 벌어졌던 경기였는데 박지수 선수가 있었을 때 모두가 이제 다 잘해줬어요. 정말 심성정 네. 선수, 뭐 김민정, 염윤아, 강희수 선수 다 잘하고 있다가 행복농구하면서 26점 차까지 갔다가 네. 이 쿼터 막판에 박지수 선수가 부상을 당합니다. 그때부터 조금 뭔가 이상해지면서 종료 직전에는 결국 1점 차까지 갔어요. 이게 만약에 정말 졌으면 사고였죠. 네. 그렇죠. 그 26점 차까지 물론 이제 박지수 선수였던 부상 공백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KB가 좀 혼란스러웠던 그런 부분. 그리고 우리은행이 뭐 지금 조직이 좋지 않다고 그러지만 저력이 있는 팀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갔는데 결국은 이제 한 점 차 승부를 갖다 지켜냈습니다. 네. 근데 이제 KB가 박지수 선수가 나가고서 4쿼터 승부처에서 어떤 승부수를 뒀냐. 네. 강희슬 선수나 염윤 선수, 김민정 선수 이런 좀 베테랑 선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은행이 가용 전환이 많이 없기 때문에 김은석 선수가 나왔어요. 신인이. 허예현 선수랑 매치가 됐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수비에 아무래도 약점이 있다 보니까 허예현 선수 1대1을 계속해서 시켰습니다. 네네. 그리고 여기와 더불어서 박지현 선수가 이날 반칙이 4개가 걸렸어요. 4쿼터에. 네. 그래서 박지현 선수랑 엄선희 선수를 매치를 시키면서 어떻게든 내보내려고 포스트업을 계속해서 시킵니다. 그렇죠. 이건 좀 통하다가 엄선희 선수가 이제 공격자 반칙이 몇 개가 나오면서 네. 퇴장하다 가면서 실패가 됐고 허예현 선수도 아이솔을 하면서 또 돌파를 좀 올렸는데 이게 잘 마무리가 잘 안 되면서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어요. 네네.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그렇게 노골적으로 했을 때는 네.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들이 있어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났던 네. 것 같고, 사실은 이제 강희수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네. 뭔가를 이제 꾸렸어야 되는데 네. 부분 전술을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좀 따라잡혔다. 좀 이렇게 좀 해석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게 결국 이겼지만 네. 조금 아쉬웠던 게 저는 이제 강희수 선수가 네. 박지수 선수가 없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좀 더 본인이 핸들링도 하고 음흠. 더 슛도 많이 쏘고 오히려 난사까지 소리가 나올 정도로 좀 더 본인이 해줬어도 됐을 것 같은데 네. 4쿼터에 슛 시도가 1개에다가 무득점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 선수가 진짜 많이 뛰긴 했어요. 40분도 이날도 40분 뛰고 제가 듣기로는 이거 끝나고 거의 막 탈수 증세가 왔을 정도로 굉장히 좀 많이 뛰고 수비에서도 스틸이 4쿼터에 스틸이 3개인가 돼요. 그렇죠. 결정적인 스틸도 네. 있었고 많이 뛰긴 했는데 공격적인 면에서도 이럴 때는 박지수 선수가 다음 경기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경기에서도 조금 더 주도적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강희수 선수의 어떤 수비 부담을 좀 줄여줘야 되는 네. 부분이 있고 강희수 선수 이제 그런 이제 밑작업을 좀 하겠죠. 만약에 네. 박지수 선수가 안 나오게 된다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하는 부분이 있고 대신에 염윤아 선수는 여전히 탄탄합니다. 와 저는 이날 정말 진짜 감탄을 하면서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치업 존을 쓰잖아요. KB스타즈가.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 3명 이게 박지수 선수가 있고 앞에 2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매치업 존이. 약간 지역 방어처럼 이제 앞선에서는 지역 방어처럼 돌아다녀야 되는데 상대가 KB가
매치업전을 이렇게 서고 있으면은 상대는 거의 대충 올아웃을 합니다. 이렇게 네, 5명이 짜르륵 바깥에 가지고 3점슛을 노리거든요. 네. 우리은행은 이날 KB의 매치업전을 어떻게 깨려고 했냐면은 하이포스트 지역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자유투 약간 쏘는 부분. 네, 라인 부분. 네, 그 부분에 공을 넣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원래 그게 정석적인 그렇죠. 네, 안에 공 집어넣어라. 네. 지역 방어의 정석적인 파괴 방법이거든요. 네. 우리은행이 이제 지난 경기에서 이걸로 재미를 좀 봤고요. 네. 여기에 이제 공을 넣어가지고 깨려고 시도를 몇 번을 했어요. 네. 근데 연민아 선수가 이거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그러면서 이제 NBA 지역 방어하듯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뭐냐면은 NBA는 지역 방어가 거의 이제 공식적으로는 허용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맞아요. 수비자 3초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주를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네. 그 촌 안에.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태깅을 합니다. 음. 내가 얘를 막고 있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태깅을 하거든요. 그걸 하듯이 이 45도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이포스트에 들어간 선수들을 계속 체크를 해요. 이렇게. 그러면서 하이포스트에 한 포지션에서 우리은행이 2번 정도 이제 넣으려고 했는데 연민아 선수가 그걸 다 막으면서 이제 그걸 실패로 만들게 하거든요. 네. 이러면서 모든 구역을 커버하면서 상대의 공격을 다 막는데 정말 화려한 정적을 찍었다. 이 선수는 진짜 수비에서는 골든 이거는 어디 막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냥 타고 나온 겁니다. 이 수비 센스는. 그러니까 우리가 KB를 얘기를 할 때 염윤아 선수가 들어오면 훨씬 더 탄탄해지고 할 것이다라고 했던 게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방어를 섰을 때도 예를 들어서 뭐 3점슛 2개 맞을 거 하나밖에 안 맞고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수비에서 굉장히 좀 내실화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 부분이 생겨버리게 되면 박지수라든가 강희슬이라든가 허연 이런 선수들의 어떤 공격 위력이 훨씬 더 맞습니다.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염윤아의 어떤 가세에 굉장히 지금 좋다. 그러면서 KB는 지금 여전히 잘 나가고 있고 박지수 선수는 가벼운 부상이기 때문에 잘하면 다음 경기도 나올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처음에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맞습니다. 제가 좀 급하게 끝낸 것 같아요. 예. 배속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신한은행하고 KB를 좀 많이 못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또 다음 주에 저희가 또 보충을 갖다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